CCTV 김호준의 뉴욕타임스. 안녕하세요. 뉴욕타임즈 시즌2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스페셜로 준비했습니다. 평상시하고는 포맷이 완전히 다르다는 얘기는 예. 전혀 준비가 없다는 얘기. 그렇습니다. 오늘 저희가 뭘 할지 모르겠어요. 예. 왜냐하면 지금 이 녹화하는 시점이 말이죠. 2주 전입니다. 막 난리 났거든요. 그러면 나왔다가 막 강호동 나왔다가 난리 났어요. 제가 야권 통합 서울시장 후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런 가능성. 가능해요. 왜냐면 예. 안철수 원장이 예. 지금 지출 1위야. 대권 주자 1위야. 아예. 예. 잠깐만. 김용민의 시사대지 그거 한번 나와줘야지. 해? 그럼. 김용민의 시사돼지. 자, 오늘 왜 이 스페셜이냐? 네. 2주 후에도 살아있을 이슈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점을 네. 쳐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언론이 보도를 전혀 안 합니다만은, 전혀 안 하진 않습니다만은 거의 안 하는 거나 진배 없는 위킬리크스 파문. 위킬릭스 얘기. 지금 2,000건의 그 문건이 지금 네. 풀렸어요. 그런데 거기에도 자주 우리 각하가 등장하시죠. 너무나 자주 등장하던데 제가 너무나 충격을 받은 건 뭐냐면은 우리 각하의 형님이신 이상득 한나라당 의원이 이명박은 뼛속부터 친일이다. 이런 멘트를 또 날리셨어요. 그런 멘트를 했다고 미국의 외교문서에 예. 우리가 한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외교문서에 외교문서에 적혀 있다. 예. 이라고 봐요. 네. 각하 너무 좋아. 거리가 막 넘쳐. 예, 그렇습니다. 본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중요한 정기구독 신청 광고와 협찬 상품 제일 중요해요. 소개. 정기구독 신청. 네, 왜냐면은 정기구독 신청을 해주셔야지 이 팟캐스트에 올라가 있는 뉴욕타임즈가 말이죠. 요즘 예전에 비해서 2배 이상의 클릭. 그래서 회선 비용을 감당을 못하고 있어요. 네, 감당을 못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보지 말라고 할 수 없잖아.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나는 꼼수다에는 광고를 하시면 큰 선물이 돌아갈 수도 있어요. 각하께서 내리시는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여기는 한겨레가 뒤에 받치고 있기 때문에 예. 여기는 협찬하셔도 된다. 네, 그렇습니다. 안심하고. 예. 네. cctv@hani.co.kr로 성함, 연락처, 주소 알려주시면 저희 쪽에서 연락을 드리고 뉴욕타임스 이름으로 이렇게 정기구독 실적을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놓고 저희가 먹는 게 아닙니다. 이거 다 나중에 불우한 이웃 정봉주 전 의원에게 이렇게 드리진 않습니다. 예. 처음에 이제 한겨레 신문사에 와가지고 이 네. 팀이 꾸려지기 막 시작할 때 저보고 처음에 출연료 예를 들어서 100만 원. 이 방송이기 때문에 100만 원. 회당. 그런 불화를 친 거야. 오호. 완전히 네. 완전 속았지. 턱도 없는. 이러면서 한겨레 사정이 어렵다. 1988년 5월 15일 창간이래 한 번도 어렵지 않은 때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네. 그래서 속아서 저 끌려 들어왔고요. 네. 그 출연료 부분은 그런데 협찬도 감사하게 받겠어요. 그러나 광고 요런 거 때려주시면 네. 그러면 회선비도 좀 커버하고. 왜냐면 너무 많이 나오니까 없애자는 말도 나오는데. 그렇습니다. 예. 이제 협찬입니다. 맛과 영양의 종결 명품 피자 의리에라 피자들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분간은 청주점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행복을 파는 장사꾼에서 비누 재료로 만든 예쁜 꽃바구니를 협찬합니다. 핸드메이드 디자인 액세서리 전문점 슈가 스프레이에서 아름다운 액세서리를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라비냐이 차장님은 시원한 스파클링 와인을, 금양의 김 과장님은 이 각하를 위한 헌정 와인 갓도 네그로를 협찬해 주고 계시는데 오늘 저 앞에 앉아 계신 김 사장님이 이거 또 위스키를 협찬하셨어요. 김 사장님 고맙습니다. 네. 얼마 전 우리 방송에 출연하신 물리학자 이승원 교수님의 책 과학의 양심 천안함을 추적하다 창비에서 협찬합니다. 자, 9.11 테러에서 디자인 서울까지 권위주의 디자인이 부른 비극 디자인과 진실을 오토북스에서 협찬합니다. 대법 양성화론을 내세우는 정부와 국회 비판을 다루고 있는 책 대출 천국의 비밀 개마구원 출판사에서 협찬합니다. 구글 완전 활용법 업무 능력 200% 향상 이지스 퍼블리싱 출판사에서 협찬을 합니다. 자, 그리고 애독자 이노형범님께서 1년 무료 구독을 한 다음 1년 자력 구독 이벤트를 하고 계시는데 자, 사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서울에 사는 40대 유아무개 아줌마입니다. 장간되던 그 쌍팔년의 추억이 가물거리며 머리 위에 앉네요.
근데 지금은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인터넷 한겨레를 시도 때도 없이 기웃기웃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는 게 너무 팍팍해져서 먹는 것 빼고는 쓰고 싶어도 쓸 배춧잎이 없습니다. 요즘 들어서 중딩 아들과의 트러블이 잦습니다. 며칠 전에는 제가 한 방 크게 먹었습니다. 꽤 억지스럽게 꽥꽥거리면서 아이를 야단쳤는데 이 녀석이 목소리도 안 높이고 팔짱까지 낀 채로 조목조목 따지면서 제 문제점을 들추더라고요. 아이쿠나 이놈이 머리가 컸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더는 늦출 수 없다. 큰 놈이랑 같이 신문 보면서 세상 만사에 대해서 사사건건 트집 잡고 참견해야겠다 하면서 1년 무료 구독 신청을 죄송스럽지만 합니다. 제 아들이 세상을 비껴가지 않고 마주할 수 있도록 가진 것 없는 엄마지만 가진 것 다 주고 싶은 마음으로 함께 한겨레 신문을 보고 싶어요. 이걸 계기로 앞으로도 쭉 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마지막 한 편 더 소개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역사학을 공부하고 있는 20대 중반의 처자입니다. 아니, 미국으로 어떻게 배달을 해? 평소에 미국에서 뉴욕타임스를 보면서 분노하고 웃습니다. 근데 절망밖에 없을 줄 알았던 한국 사회에도 아직까지 희망이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이폰을 통해서 한겨레 또 한이TV의 뉴욕타임스를 보면서 나름대로 올바른 정치와 시사의 식견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저희 부모님이 너무 걱정돼서 구독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얼마 전에 집이 이사하게 돼서 옳다구나, 이제 한겨레로 바꿔야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신청하지도 않은 조선일보가 계속 들어왔습니다. 저는 당장 화를 냈지만 부모님은 보지 않아도 되신다면서 어차피 신문지 종이 자체가 필요한데 그냥 쓰겠다 하시더군요. 하지만 역시나 심심할 때마다 조선일보를 펼치시며 다시 세뇌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제가 몰래 조선일보를 버리기도 하지만 제가 다시 미국으로 가면 어쨌든 부모님께 한겨레를 읽는 기쁨을 드리고 싶습니다. 끝으로 50 수준의 천박한 정권 아래에서 눈물나게 감동적인 방송을 해주시는 뉴욕타임스 제작진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예. 한국에 집이 있으시네요. 신아무개 양의 사연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샤워기는 자동으로 나올 테니까. 네. 한이 착한 쇼핑 주문 전화 080-667-4949 또는 myhan이.co.kr을 통해서 구입하실 수가 있습니다. 스킨케어 이온 샤워기 많은 구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네. 광무현 사건 네. 2주 후를 예상하면서 정리 한번 해보죠. 네. 네. 2주 후에 어떻게 될까요? 기소는 되겠죠. 당연히 기소는 되죠. 네. 여기까지 왔는데. 네. 그러니까 우선 지금의 국면을 총체적으로 이제 설명하자면 저쪽에서 최대한 나쁜 이미지를 만들어낼 것. 광노현 교육감과 광노현이 쓰레기가 되는 거. 그렇죠. 이것만 광노현 필요한 거예요. 개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진보 진영이 그렇다는 이미지. 그리고 단일화라는 것이 다 이런 야합에 의해서 돈 거래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이미지. 이 두 가지가 목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선 조중동 그리고 이 보수 매체들 방송 3사를 통해서 일단 단어를 밀어냅니다. 예를 들어서 강 교수가 검찰에 출두했단 말이죠. 출두했는데 스스로. 근데 검찰에서는 체포라고 기사를 냈어요. 그러니까 조중동이 바로 그렇게 냈죠. 그러니까 사실관계는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터져나온 단어들이 이제 녹취록이죠. 저쪽에 녹취록이 있다. 맨 처음에 터져나온 단어들이. 녹취록은 없어요. 일기는 있습니다. 일기. 박명기 교수 쪽에서 일기는 있어요. 5월 19일 날 단일화를 했거든요. 근데 10월 달에 그것을 정리한 자신의 기록이 있어요. 메모가. 녹취라고 하면 통상적으로는 녹음 파일이 있고 그것을 그렇죠. 푼 거잖아요. 네. 텍스트로. 녹음 파일이 없어요. 녹음하지 않은 거예요. 이 양반이 기억에 의존해 기록한 메모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어떤 사실관계에 오류가 있는지 아무도 확인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럼 회고록이네. 녹취록이 아니라. 그렇죠. 그런데 녹취록이라는 단어를 밀어내는 거죠. 근데 실제로 좀 있으면 녹취록이 없다라는 뉴스가 뒤따라 나오지만 그다음 그걸 진보 미디어에서 이제 주워서 녹취록이 사실은 아니라고 기사를 낼 때쯤 되면 또 다른 걸 밀어냅니다. 정신 못 차리게. 각서! 각서. 그러면 또 뭐 각서가 있나 보다. 확실하게 뭔가 물증이 있을 것이라는 네. 그 이미지를 막 심어줌으로써 녹취록, 각서, 체포 막 밀어내는 거죠. 근데 이거는 검찰 사이드에서 나오는 것이고 조중동이 먼저 밀어냈기 때문에 이런 진보 진영의 미디어는 그 사실관계의 확인을 그 뒤에 해야 된단 말이죠. 있나 없나. 그러면 그 뉴스가 2, 3일 있다가 나와요. 조중동은 그냥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항상 이 따옴표를 답니다. 따옴표.
그리고 따옴표를 달면 자기들 얘기가 아니다. 누가 한 얘기를 우리는 실어주는 거다. 이름으로써 면피하려는 거죠. 그리고 조선일보는 사실은 완전히 검찰과 공조하고 있는 것이 검찰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조선일보가 다 가지고 있어요. 이거는 여러 차례 확인된 일이고 네. 검찰이 압수수색했다는 문서는 사실 검찰밖에 가지고 있지 않아야 되거든요. 증거물을. 조선일보가 가지고 있어요. 그럼 여러 차례 밝혀졌고 그 다음 치는 게 예를 들어 공금이죠. 공금. 공금. 공금 그 2억에 공금이 섞여 있을 것이다. 그럼 또 진보 미디어 쪽에서 확인하러 갑니다. 막 있냐 없냐 막 확인하고 기사 써야 되니까. 공금 없어요? 없는데 그렇게 공금 얘기 나오고 난 다음 또 다른 단어를 밀어내요. 이거 또 덮는 거죠. 압수수색. 광노현 교수 압수수색 안 해도 됩니다. 압수수색 할게 뭐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어. 하지만 압수수색을 해서 가져간 것도 없대요 거의. 근데 압수수색에는 단어가 떠야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이 시점에서 가장 최근의 단어는 이면합의죠. 이면합의. 이면합의. 서로 동서지간인 양쪽의 실무자들이 단일화가 결렬된 그날 새벽에 만나서 술자리에서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그것은 합의라는 말은 문서에 쓰지는 않았으나, 그렇죠? 문서에 쓰지는 않았으나 사실 합의할 만한 권한을 가진 주체들이 실질적으로 합의했다는 의미잖아. 그 대표성을 갖는 사람들이. 그렇죠. 그렇지만 이 뉴스 그러면서 뭐가 나오냐면 그 이야기를 들은 광노현 교육감이 경악했다. 요게 기사예요. 여기서 뭐가 빠졌냐? 이면 합의라는 단어도 일단 이면 합의가 아니죠. 왜냐하면 합의할 그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얘기를 주고받은 거죠. 게다가 광노현 교육감이 경악했다. 그러면 술 한 잔이 되겠군요. 이면합의가 아니라. 그렇죠. 경악했다고 했는데 그 경악의 시점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얘기를 듣고 바로 경악했으면 알았다는 얘기잖아. 경악의 시점은 5개월 후예요. 그러니까 이 뉴스를 재구성해 보자면 양쪽의 마침 동서지간인 권한이 없는 실무자들이 결렬 후에 서로 잘해보자는 대화를 나누었고 그 대화의 내용을 5개월 후에 들은 광노현 교육감이 깜짝 놀랐다. 이게 있는 그대로의 팩트 보도죠.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광노현은 몰랐구나. 되는데 여기서 이제 이면 합의라는 단어를 집어넣고 그리고 5개월이라는 단어를 빼버리니까 뉴스가 달라지죠. 그게 신문이 아니라 TV로 나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포털에 바로 뜨죠. 네. 실시간으로 뜨고 바로 뜨고 다음에 나오는 단어는 이 시점 기준으로 하자면 구속영장 신청. 저것도 있어요. 저것도 뭐냐면은 차용증. 차용증은 사실은 광노현 교육감 사이드에서 먼저 나온 얘기예요. 차용증이 있다. 아니 우리가 정말로 뇌물을 준 거라면 왜 차용증이 있겠냐 이러면서 제일 먼저 나왔던 얘기거든요. 네. 근데 그 차용증 얘기가 보도가 안 되다가 왜냐하면 이게 차용증 얘기가 다시 저쪽에서 반대로 써먹는 거죠. 처음에 이렇게 했거든요, 사람들이. 그 돈을 주면서 차용증이라도 가지고 있지. 차용증이라도 있었으면 빌려준 거라고 말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런 건 보도가 안 됐어. 그런데 이제 국면이 사실 검찰이 원하고 우리 각하께서 원하는 대로 잘 굴러가지 않고 사실은 광노교육도 버티고 그리고 사퇴하지 말아야 되는 여론이 더 다수를 차지하고 그러면서 그중에서 약한 고리가 뭐냐. 선의를 뒤집기 위해서 선의인데 왜 차용증을 썼느냐. 역공으로 차용증을 써먹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배치가 되는 것 같잖아. 선의면 그냥 줘야지. 왜 차용증을 줬어? 광노현 교육감은 처음에 아니다. 나는 선의로 준 것이고 그것이 오해 소지가 있을까봐 나중에 형편이 되면 갚으라고 차용증까지 써뒀다.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역으로 써먹는 거죠. 남은 단어들은 이제 구속영장. 구속영장을 검찰이 처음에는 99% 신청한다고 생각했었어요. 왜냐하면 검찰 쪽 사이드에서 나왔던 정보들만 가지고 보자면 이것은 형량의 문제다라고 진보 진영 쪽에서 진보 매체 기자들 다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이것은 무죄가 아니라 유죄가 날 게 확실한데 과연 그러면 어디까지 떨어질 것이냐 그렇게 생각했는데 근데 이게 조금 상황이 바뀌었어요. 원래 시나리오는 출두하는 날 바로 구속영장 신청 들어가고 네. 그리고 영장 실질심사 집어넣으면 사실 그 여론이라면 법원에 떨어졌어요. 바로. 그럼 구속. 마지막 남은 단어가 구속이거든요. 그리고 아마도 10월 26일 전에 몇 년 구형 이게 떨어졌겠죠. 구형은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검찰이. 자, 그렇다면 김총수 보시기에 지금 이 시점, 그러니까 9월 7일에 녹화를 하는데 9월
9월 8일로 해서 14일도 하면 9월 22일에. 검찰은 구속영장 신청합니다. 그렇죠. 검찰은 여기까지 달려왔기 때문에 네. 구속영장 신청하는데 예. 그런데 이제 제가 법원은 저는 반반이라고 봐요.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2008년 그 4월 총선 때 SBS가 자체 컴퓨터 시스템을 새로 구축했다면서 각 당의 이 의석을 맞춰보겠다 그랬어요. 잔뜩 봤죠. 한나라당 100석에서 200석 사이. 100석에서 200석 사이. 똑같아. 김총수도 지금 반반이라는 거. 그거 누가 못해. 아니, 나도 반반이라고 할 수 있어. 반반이라는 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 뭐냐면 평소에는 반반이라고 안 합니다. 한쪽을 찌르는데 반반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서 일부러 말하는 건데 초기라면 당연히 떨어졌어요. 법원에서 떨어뜨렸어요. 그런데 법원은 구속영장이 시정되면 물론 정치적 사건이 아니면 굉장히 냉정하게 이것이 구속할 만한 사안인지 아닌지 따집니다. 하지만 정치적 사건일 때는요, 두 가지가 중요해요. 얼마나 각하 사이드에서 푸시하느냐. 이거 하나 하고요. 또 하나는 그것에 소위 중요한 정치적 사건일 때는 중요한 기록으로 남거든요. 자기들 커리어에도. 그때 구속영장 신청을 받아줬다 안 받아줬다. 네. 자기들끼리는. 그러니까 이것이 자기 커리어에 혹은 여론에 나쁜 기록으로 남을 것인가 아닌가 고민하게 됩니다. 고민하게 만들기까지 했다는 거죠. 한 일주일 전이었으면 무조건 떨어졌어요. 무조건 떨어졌는데 이제는 고민하기까지 왔다. 그렇기 때문에 절반이 생겼다 이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같이 버텨준 게 이번에는 진짜 큰 도움이 됐어요. 사람들이 버텨줘서 여론이 뒤집어지고 두고 보자 어떻게 될지. 사실 이 사건의 실체는 결판이 나도 우리 기억에서 사라질 거예요. 이미 2년 후에 빨라도 2년 후에는 날 거거든요. 조선일보는 건재할 것이고. 그때는 기억도 안 나요, 잘. 그때는 벌써 대선까지 다치고 우리 감정을 들었다 놨다는 무수한 사건들이 지나갈 거거든요. 설령 광노현 교육감이 무죄로 판명 나더라도 아마 조선일보의 사설은 이렇게 나올 겁니다. 광노현 교육감은 승리했다고 자만하지 말아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당신에게도 뭔가 잘못이 있다. 교육감 제도 이대로는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또 훈계질하면서 끝내겠죠. 그리고 또 이런 게 있습니다. 그 대법원 판례를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이런 소위 매수행위에 대해서. 그런 게 있어요. 대법원 판례 중에 그 매수행위를 입증하려면 철회하기 어려울 정도로 당사자의 진정한 의지가 객관적으로 반영돼야 된다. 이 단어들이 뭘 의미하냐면 이런 식의 메모나 일기가 아니라 누가 들어도 객관적으로 당사자가 암시하는 게 아니라 직설적으로 암시하는 게 아니라 주워 담을 수 없을 만큼 강력하게 또 몇 사람 건너서가 아니라 그래. 다이렉트로 분명한 자기 의사를 당사자가 객관적으로 남는 형태로 입증될 수 있는 형태로 남겨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각서나 녹취록이 있어야 돼요. 이 재판은 2년 후쯤에 무죄 판결 난다고 저는 겁니다. 2년 후에 우리 방송에 있을지 모르겠는데 2년 후에 무죄 난다고 봐요. 저는 대법원에서. 나는데 그건 중요하지 않다는 거지. 그건 이 시점에서 전혀 중요하지 않고 10월 26일까지 이 사건을 써먹을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죽여놨다가 한명수 사건도 생각해 보세요. 그 사이 어떻게 됐는지 기억 안 납니다. 처음에 난리 났다가. 그죠? 기억 안 나요. PD 수첩 사건 기억납니까? 주변에 어떻게 됐는지? BBK 사건 기억나세요? 정몽주 아직도 결론 안 났어요. 이 사람에게 벌을 주겠다가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재판의 핵심. 이 사람에게 벌을 주겠다가 아니라 이용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용하겠다는 거죠. 당연히. 이제 앞으로 나올 뉴스들은 거꾸로 박명기 교수 쪽 사이드에 이제 이야기가 나옵니다. 궁금한 게 박명기 교수는 왜 항변을 전혀 안 할까요? 그건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죠. 이제 뭐 세 사람, 박명기 교수와 바른의 변호사와 그리고 담당 검사가 대구 고등학교 동문입니다. 신기하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바라보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이때까지 나왔던 뉴스들의 대부분은 박명기 교수가 아니라, 박명기 교수 밑에 실무자였던 김모모 씨죠. 그분의 입을 통해서 나온 거예요. 사실은 이 사건은 마치 박명기 대 광노현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죠. 아니에요. 검찰 대
광노현과 박명기입니다. 검찰이 두 사람의 혐의를 다 입증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광노현이 변호하듯이 박명기도 자기를 변호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박명기 교수님께서 광노현 교육감을 공격하는 형국으로 비춰지잖아요. 근데 이제 회오리는 1차 회오리는 지나갔고 단어는 마구 쏟아냈기 때문에 이제 남은 것은 박명기 교수 사이드에서 자기 명예 회복을 하기 위해서 반대되는 증거들이나 주장을 하느냐 아니면 안 하느냐에 따라서 하면 그 밑에 있는 실무자 딴에서 그 실무자와 함께 만들어낸 사건인 것이고 만약에 본인이 자기 구명을 안 하면 그것은 박명기 교수까지도 포함된 검찰 쪽 사이드의 작전이었던 거죠. 밀거래가 있었을 수 있다 이렇게 추정할 수 있는 그렇죠.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왜냐하면 박명기 교수 쪽 사이드에서는 한 3가지 정도의 동기를 유추해 볼 수가 있어요. 아니 지금 이 양반이 서울교대 교수인데 그렇죠. 만약에 지금 이게 비리가 확정이 된다면은 이거는 그 자리 잃어버리게 되는 거 아닙니까? 자기 직장을 잃게 되고요. 그리고 빚을 갚기 위해서 받았던 2억 토해내야 됩니다. 그 돈도. 그리고 앞으로 10년간 피선거권 박탈해요. 어디 나갈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본업을 잃었으면 정치를 올 수도 있는데 못 나온다는 거죠. 길이 막히는 거지 이제. 그러니까 이분의 입장에서 보자면 절체절명의 위기예요. 그런데 이쪽 사이드의 변명이 없잖아. 자기 변명이. 사실은 이 사건은 박명기 교수가 아니다 라고 말하고 광노현 교수가 교육감이 아니다 말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대가성을 입증해야 되는 사건이기 때문에 둘 다 대가성이 없다고 하면 사실은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검찰이 자기들끼리 증거를 찾아내야 되는데 증거라는 게 이 두 사람 사이에 두 측근 사이에 오갔던 말이 전부인데 없잖아. 각서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입증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사건 종결이에요. 불기소 처분 되는데 근데 이쪽 사이드에서 자꾸 나온단 말이죠, 지금. 이쪽 사이드에서 일방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누구까지 포함된 그림이냐, 누구까지 포함시켜서 처음부터 그린 그림이냐는 단정할 수는 없는데, 이제 큰 그림으로 보면 박명기 교수 쪽의 방어가 너무 약한 거죠. 없는 거죠. 자기가 결사적으로 나도 아니라고 말해야 되는데. 광노현 교육감도 너무 좀 대응이 부실한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여러 가지 측면이 있어요. 왜냐면은 저는 맞는 대응이라고 보는 게, 안 하는 게, 이 얘기를 하면 그걸 빌미로 또다시 이쪽에서 치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뉴스가 더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대응을 하지 않고 사실 거기 가서 검찰하고 얘기하는 게 맞아요. 답답하고 억울해도. 왜냐면 이게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정치적 사건이기 때문에 무슨 단어가 나오든지 상관이 없어요. 출두를 체포라고 하는데 뭘 못 바꿔. 다 바꿔서 이쪽에 써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앞으로 밝혀질 혹은 나올 뉴스들의 큰 흐름은 네. 박명기 교수 쪽에서 자기 소명이 있느냐 이걸 봐야 됩니다. 소명이 있다면은 이거는 박명기도 위태로운 상황이고 그렇기 소명이 때문에 없다 그러면은 같은 편인 뭔가 거죠. 믿는 구석이 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같은 편인 거죠. 네. 소명이 없다. 만약에 소명이 없다 치면 검찰 측 사이드의 큰 그림에 들어가 있다 이분도. 그러면 이제 이렇게 유추해 볼 수 있죠. 첫 번째로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일단 빚. 엄청난 빚. 그리고 빅빚. 두 번째로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검찰이 몰아쳤겠죠. 네. 틀림없이 모든 걸 잃게 된다. 모든 걸 잃고 감옥에 갈 수 있다. 플리바겐이 들어왔을 수 있죠. 그리고 세 번째는 개인적인 억울함. 그 곽 교육감은 사실 당선돼서 이렇게 잘 나가고 있고 선거 비용도 보전 다 받았는데 본인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양보해서 이루어진 승리인데 본인은 이렇게 빚에 쪼달리고 있다. 여기서 오는 개인적인 억울함 같은 것도 있을 수 있죠. 상대적 박탈감. 그러니까 그런 마음들이 짬뽕돼서 네. 사실은 어차피 뭐 잃게 되어 있고 그리고 어차피 지금 빚에 쪼달리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렇게 코너에 몰린 이상 그리고 내가 그동안 억울한 마음도 있었는데 뭐 이런 그림을 유추해 볼 수는 있죠. 만약 그 검찰의 구도의 일부로 들어갔다면 그러니까 단정할 수가 지금은 없어요. 지금은 없고 박명기 교수 측의 본격적인 왜냐하면 이제 발언하고 헤어졌어요. 법무법인 발언. 완전히 헤어졌는지 아닌지 아직은 몰라요. 하지만 다른 변호사를 지금 선임했습니다. 빠른 아닐까요? 빠른. 잘했어.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관전 포인트는 박명기 교수 쪽에 자기 소명이 있느냐 없느냐.
그 소명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림은 또 달라지는 건데 소명이 있다 치면 또 양생 한번 뒤집으시는 거죠. 네. 예, 그러면 과학교육감 쪽으로 확 유리하게 돌아가기 시작할 거. 그렇다면은 지금 9월 20일 이 시점에서는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아니 좀 반대 반이라도 소수점 아랫단위까지 해서 어느 쪽에 아직 정보가 부족해. 정보가 부족해. 왜냐하면 딱 절반까지 와 있는 것이 여기까지는 우리가 알아요. 박명기 교수 본인이 직접 곽 교수를 공격하진 않는다. 거꾸로 자신은 그렇게 알고 있었으나 곽 교육감은 모를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검찰에다가 진술했습니다. 박명기 교수가. 거기까지는 했어요. 보도되지 않을 뿐. 그러니까 이 양반 스탠스가 아직은 애매모호해요. 곽 교수는 몰랐다. 라고까지는 안 했지만 사실은 같이 물귀신 작전 하려면 알았다고 해야 되잖아. 실무자끼리 다 알았다라고. 근데 어차피 이렇게까지 우기는 상황에서는 모를 수도 있을 것이다. 까지는 진술이 나왔어요. 아, 그렇군요. 근데 이 스탠스가 자기한테 의심이 오니까 중간 정도 발을 뺀 건지 아니면 실제로 자기도 소명할 거리가 많아서 그런지는 그 말만 가지고는 모르죠. 네. 우리가 또 오세훈 시장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제 친구 오세훈 시장. 아, 오세훈 시장이 잊혀졌어요. 네. 신문에서 사라져버렸어. 네. 그래서 이제 끊임없이 저희가 매주 오세훈 시장의 근황을 아무도 안 알려주는 근황을 알려드릴 텐데. 오세훈 뉴스입니다. 왜냐면 제 절친이기 때문에 제 밖에 신경 써줄 사람이 없어. 최근 첩보에 의하면 성북동에서 집을 구하고 있다. 성북동 집들이 워낙 커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다고 한다. 부동산 업자 쪽에서 나온 소식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뉴스는 공간에서 나가야 되는데 공간, 서울시장 공간. 공간을 지키고 있는 그 수희 아저씨께서 더 이상 차가 와도 달려나가서 쌩까 나는 수희 아저씨 나이스. 김호주 총수께 아예 그 예측을 한번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10월 26일 선거에서 서울시장이 누가 될 것 같습니까? 저는 박원순 찍습니다. 서울시장 얘기를 넘어가볼까 이제? 네, 그렇죠. 안철수 교수 건에 대해서 안철수 교수의 윤여준 씨 얘기 많이 있잖아요. 윤여준 씨가 그림을 그렸는데 그 그림 속에 안철수가 발탁된 게 아니냐 이런 의심인 거죠. 그런데 실제로는 안철수가 가지고 있는 의지에 혹은 그 가치에 상품성에 이런 파리들이 몰려드는 거죠. 안철수가 관련된 모든 사안에서 갑이에요. 안철수는 본인이 결정합니다. 그리고 서울시장과 관련해서는 안철수가 유일하게 박원순 앞에서만 을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박원순 변호사가 지지율이 2, 3%밖에 안 됐잖아요, 처음에. 역설적으로 가장 낮음에도 불구하고 박원순 변호사가 그리는 그림이 이번 서울시장의 밑그림이에요. 네. 안철수가 지지하는 박원순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왜냐하면 박원순 변호사는 이미 출마 의지가 확고하고 그리고 박원순 변호사가 가지고 있는 행정 능력도 사실은 대단히 뛰어나고 그리고 안철수 원장 같은 사람의 가치 판단은 당선 여부 이런 거 안 중요하거든요. 이 양반은 내가 저 일을 잘할 수 있을까? 나한테 자격이 있는가? 나보다 잘할 사람은 없는가? 내가 지금 가는 것이 맞는가? 혹은 박원순 변호사가 한다면 박원순 변호사가 걸어온 길, 가치 그런 기회를 내가 뺏을 자격이 있는가? 이런 교과서에 나오는 생각을 하는 양반이에요.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근데 이 양반은 그렇게 생각하는 양반이에요. 그렇게 생각할 때 박원순 변호사는 거꾸로 사실은 시민운동에서 오랫동안 잠박을 걷고 대단히 정치 감각도 나름 있는 분입니다. 정치도 이해하는 양반이고 그래서 이분은 자신이 나가야 되는 여러 가지 시대적 정치적 요구나 판단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물론 박원순 변호사는 안철수 원장이 하든 하지 않든 나올 상황이었고 안철수는 박원순의 종속 변수였던 거예요. 오로지 윤여준 상관없고 그런 거. 그런데 이제 박원순 변호사는 틀림없이 자신의 의지를 말할 테니까 그러면 안철수는 듣고 그 자리에 접습니다. 그런 사람이에요. 지지율이 100이 나와도 그래서 접은 거고요. 그러면 박원순 변호사한테 남은 것은 이제 민주당에서 그나마 사람들이
자격이 있다. 라고 생각하는 유일한 후보 중에 한 사람이 한명숙. 한명숙이죠. 오세훈과 싸웠고, 그리고 가카이에서 괴롭힘을 당했고, 사람들이 미안한 마음이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분한테는 자격을 줍니다. 일정 정도. 나머지 민주당 그 10대 명이 되는 거론되는 후보들은 관심 없어요, 사람들. 한나라당에서 누가 나와야 낙승할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한나라당에 누가 나오냐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저는 한나라당은 누가 나오든 일정 정도 지지율을 가져갈 거니까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25.7%. 그렇죠. 중요한 것은 범야권의 단일 후보가 누가 되느냐 1번. 2번은 그 과정이 어떻게 되느냐. 이 두 가지가 관건이에요. 왜냐하면 이쪽은 이미 모일 사람이 정해 있고요. 이쪽은 아직 다 모이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에 의해서 나머지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모이냐 마느냐가 결정나거든요. 근데 지금 사실은 이 그림의 밑그림의 주도권은 민주당이 아니라 박원순 변호사가 졌어요. 우선 안철수를 받았죠. 그러면서 5%가 30%대 될 것이고. 실제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요? 네. 나왔어요. 될 것이고. 그런 다음에 남은 사람은 한명숙입니다. 그런데 제가 정치적 감각이 있다고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박원순 변호사는 그달 당일의 일정이 뭐였냐면 안철수 원장을 만나고 바로 한명숙을 만나는 거였어요. 민주당을 만나는 게 아니고 한명숙을 만나는 거야. 왜냐하면 한명숙 그 전 총리의 출마 여부 역시 민주당이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한명숙 전 총리 본인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민주당 지도부는 슈퍼 그레이트 울트라 빅엿을 먹은 건가요? 그렇다기보다 오리알이 된 거죠. 오리한 상태로 존재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민주당이 자기들끼리 10명 뭐 경선을 해가지고 뭐 며칠 동안 토론회 하고 막 어떻게 하려고 하는 그런 작전을 자기들이 꾸미네. 근데 누가 나오나 모르겠어. 민주당 뭐 후보들이 많다고 그러 많아요. 근데 눈에 들어오질 않아요. 이 사람들은 정봉주 말고. 이 사람들은 원래 이제 그림이 그런 거거든요.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림은 10년 전의 모델이에요. 노무현 전 대통령이 나와서 전국을 돌면서 예. 바람을 일으켰다가 오픈 프라이머리. 확 선출되면 누구 한 사람 몰리기 시작하면 인기가 확 올라가고 그 10년 전 모델을 지금 구사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방식으로는 광로연에 대한 단일화 공격으로 퇴색됩니다. 그리고 지겨워 죽겠어요. 감정적 소모도 엄청나고 그리고 그 사이에 터져 나오는 각종 그 다툼의 뉴스들이 모든 걸 다 반감시킵니다. 네. 안철수 우리 새로 만들지 마요. 단일화는 안철수처럼 해야 돼 이제. 그렇지. 그냥 한 방에. 진정성을 갖고. 네. 이 사람이 더 낫다 그럴 때 과감하게 양보할 수. 확 던지고 여기서 민주당이 헛질화를 하는 순간 민주당 훅 갑니다. 그레이트 울트라여서 막 퍼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자기들이 새가 있고 조직이 있고. 그래서 이제 엄청난 착각이거든. 네. 자기들끼리 한 80명, 90명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막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자기들끼리 막 하면 될 것 같아. 물론 폐해가 없는 건 아니에요. 정치는 결국 정당이 해야 되는 게 맞아요. 정당 구조가. 근데 지금은 정당 구조가 신뢰를 주지 못하니까 우리는 정당이고 그 소위 시스템이기 때문에 라고 배지도 달았고 주장하면서 이 사안을 먹으려는 순간 그러니까 민주당이 잘 하느냐 못 하느냐가 표를 얼마나 깎아먹느냐로 작용하겠죠. 그리고 저는 박원순 변호사가 낫겠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제가 보기에 이 서울시장에 취임해서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제 절친 오세훈. 오세훈이 쌓아놓은 10조 이상의 빚. 그 빚을 까발려서 오세훈이 다시는 등장하지 못하도록. 친구를 독점하려는. 그래서 나하고만 놀아야 돼 이제. 그 일을 하는데 예. 저는 그 박원순 변호사 이상의 적임자가 없다고 생각해요. 때에 따라서는 구상권 청구도 해야 된다고. 당연하죠. 그래서 서울시장의 첫 번째 임무는 제가 보기에는 지금까지 오세훈이 어떻게 쓴 돈, 자기가 대통령 출마하려고 과거 청산. 이 빚들, 그리고 어떻게 쓴 돈들, 그리고 결탁들 모조리 다 밝혀내요. 모조리 다 밝혀내서 오세훈을 보내면 각하도 같이 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제가 보기에는 시민들이 열광할 수 있고 네. 그리고 실제 박원순 변호사 행정적 능력이나 실무적 능력은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전혀.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박원순 변호사가 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박원순 변호사의 약점은
안철수 원장은 양쪽으로부터 표를 얻잖아요. 박원순 변호사는 한쪽으로부터 표를 얻거든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전선이 그어지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 편 사이드에 민주당이 얼마나 삽질을 안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라고 요약할 수 있다. 또 하나 있잖아요. 결정? 탈모. 수염으로 커버했잖아. 자, 그러면 또 자, 오늘 오늘 여기까지 하고 정봉주 서울시장 예비 후보 사퇴자와 잠시 후에 만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바꾸십시오. 피부를 위해, 가족을 위해 음이온 건강 샤워기 스킨 케어스. 첫째, 피부 위생을 최우선으로 대한 아토피협회 회원사로 아토피협회 추천 제품. 둘째, 깨끗한 물 NSF 인증 24개 유해 물질이 검출되지 않는 ROHS 검사 필터. 물살이 세집니다. 물이 절약됩니다. 물이 부드러워집니다. 물이 건강해집니다. 꼭 필요한 선택 스킨 케어스. 대한민국의 정치 현황을 진단한다. 정봉주의 PSI. 정봉주 전 의원 나오셨고요.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노원구 국민동 월계동을 지역 기반으로 하고 있는 위대한 정치인, 대한민국에 떠오르는 별, 겸손함의 마술사, 정봉주 17대 국회의원입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오늘은 굉장히 평상시보다 예, 더 젊게 하고 오셨네요. 그래요? 네. 예.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도 싸다, 저렴하다, 좋은 표현들입니다. 네. 사랑해요, 그런 표현. 매우 정확한 지적이고요. 예. 우리 당 지도부는 너무 무거워요. 그 사람들 싫어해요, 저. 공천권 반납했잖아, 제가. 나 공천 안 받겠다. 올 12월까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네. 어쨌든 이것이 2주 전에 하는 녹화이기 때문에 2주 전이? 그렇죠. 다다음 주에 나옵니다. 이것이 2주 후에도 살아있는 이슈만 얘기하자. 2주 후에. 앞에는 이제 광노현 교육감 얘기 좀 정리했고요. 예. 그다음에 안철수 원장의 출마로 인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 예. 하고 났는데 이제 민주당 얘기는 어디까지 했냐면 방금 오셨으니까 민주당이 어차피 지금 전선이 갈라지기 시작했는데 확실히 예. 그래서 진보 보수 전선이 갈라지고 있는데 보수 쪽에서는 일시단계를 할 것이고 진보 쪽에서는 아무래도 후보들이 예. 난립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박원순 변호사가 지금 1번 주자가 됐고 민주당이 아니라 그런데 민주당 쪽에서는 여러 후보들을 생각하고 있고 예. 그러니까 이거는 민주당이 이 결집된 표를 스스로 깎아먹지만 않는다면 결집만 시킨다면 예. 서로 1대1로 완전한 대결이 되는데 민주당이 잘해야 되는 게 아니라 잘해서 그 박원순 변호사의 표를 얹어주는 역할이 아니라 예. 깎아먹지만 마라. 제가 보기에는 그 역할이에요 현재. 리스크죠 민주당이 이 판에서 라고 보는 게 사람들의 시선인데 민주당 내부는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안철수 사건, 박원순 등장, 박원순과 한명숙의 뭐 단일화 이야기들 예. 당과 상관없이 막 벌어지고 있거든요. 오늘 제가 그 민주당 몇몇 국장이 이제 당무감사 와갖고, 당무감사 하면서 이제 이러저러한 얘기를 하고, 국장이라 하면 국회의원이 아니라 네, 민주당에 실질적으로 당의- 책임을 지는 상당히 높은 지위에 있는 친구들이에요. 그러니까, 비례대표를 할 수 있는 수준에, 그 정도 수준에 있는 사람들이 쭉 국장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상황을. 이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후보 단일화 한 건 뭐 지나간 거 아니에요? 네. 민주당이 뭐 통합 후보냐, 단일 후보냐, 이런 걸 갖고 지도부 내에서 우당탕탕 하는 모습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설명해 주셔야죠. 통합 예. 후보와 단일 후보의 차이. 그거 좀 이따가. 제 맘대로니까 좀 끼지 마세요. 네.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니까, 전문 용어가 팍 튀어나오더라고요. 쪽팔려 죽겠다. 그렇죠. 그게 정상적인 반응이죠. 예. 아니, 국장들이면 민주당에 대한 사랑이나 애당심이 무척 높은 친구들이에요. 15년 이상, 그러니까 20년 가까이. 청춘을 대학교 졸업하고 대철 학생운동 했던 친구들이 많거든요.
학생운동, 노동운동, 시민사회운동 하다가 젊은 날에 당에 들어와갖고 40이 넘은 그 청춘을 여기서 다 보낸 친구들이니까 얼마나 민주당에 사랑이 깊겠어요. 그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대부분 일정 정도 거리를 두고 봐서 그런지 예. 객관적인 판단을 할 때가 되게 많아요. 그런데 이제 민주당이 한나라당은 이제 한나라당은 말할 것도 없고 제3의 세력에게 왜 그렇게 열광을 했는지 이런 거에 대한 분석을 정확하게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상황이 지속되면 무슨 상황이 벌어지냐면 한나라당 고정 지지층이 한 20에서 22, 3%쯤 되거든요. 고정 지지층이. 민주당 고정 지지층은 한 15%쯤 된다고 보시면 돼요. 요 분들만 남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지금 정치 상황은 어떤 상황이 됐냐면 요 고정 지지층들을 제외한, 그리고 또 민주당 고정 지지층들은요, 자기 성찰과 각성이 꽤 높아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여기서 떨어져 나갈 수 있어, 잘못하면. 비판적 지지자로 확 돌아설 수가 있어요. 한나라당은 그냥 무조건 지지하는 거거든. 30년 동안 지지하고도 아직도 반성을 못 해요. 그런데 지금 무슨 현상이 빚어졌냐면 요 분들을 뺀 65%쯤. 이분들이 정치적 냉소주의와 냉각되어 있는 그룹이었는데 여기가 지금 용광로처럼 끓고 있는 거예요. 모든 승부는 여기서 나는 거거든요. 자기 고정 지지층은 별 의미가 없는데 이 제3의 지대에 있던 사람들이 열광을 하면서 끓기 시작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에 대한 완전한 반감의 표출이에요. 이거를 보고 우리도 저쪽 중간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왜 우리를 버리고 저기서 끓고 있는지를 알고 빨리 저들이 원하는 판단으로 가져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들은 지금 뭐로 무장이 되어 있냐면 이제는 아날로그 시대에 서로 뭐 신문을 보고 조중동을 보고 이런 거 안 봐요, 이제. SNS를 하고 그 트윗하고 페이스북을 하면서 여기서 우리들끼리 새로운 미디어를 갖고 새로운 시대에서 소통을 하면서 자기들끼리 흥분하고 성장하고 그런 거거든요. 이쪽에 열기를 보면서 빨리 그들과 함께 판단하면서 소통을 해야 되는데 민주당은 여전히 아직도 그 중립지대에서 끓고 있는 이 열기를 모르는 거예요. 한나라당도 모르긴 마찬가지인데. 한나라당은 이제 어차피 모르는 이미 데니까. 죽어버렸으니까 그건 우리 시간이 없으니까 한나라당 얘기하지 마시자고요. 이 민주당이 그나마 우리가 지금 비판하고 그런 게 민주당에게 이제까지 사람들이 한나라당을 피해서 민주당을 찍었거든요. 진보신당, 민주노동당 당원이고 거길 지지하는 사람들도 내 표가 거기 찍으면 3% 4%밖에 안 되는 죽은 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민주당을 선거 때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 갈 곳이 없었고 민주당을 찍은 거지 민주당을 선택한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민주당을 비판하는 이유는 지금 당신들 잘하라고 하는 것은 그나마 마지막 희망이 여기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했는데 이번에 서울시장 선거를 보면서 제3지대에 우리가 대안을 찾을 수 있다라고 국민들이 판단한 거예요. 너희들 아니어도 이제 우리 대안 찾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중립지대에서 끓고 있는 쪽에 대한 판단을 빨리 하고 그들과 소통하고 그쪽에 원하는 바가 뭔지 빨리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도 이분들은 자기들끼리 막 지금 투쟁하면서 잘 몰라요. 이걸 빨리 알기 위해서는 정봉주를 빨리 당에 죽여 요직을 주고 도대체 이 시대의 흐름이 뭐냐? 이 시대 정신이 뭐냐? 아니, 남이 얘기했는데 이렇게 아주 통쾌하게 웃지 마시고. 그래서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민주당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 이 방송이 나갈 무렵에도 지금 민주당 지도부가 요구하는 건 이러는 거예요. 지도부의 한 축이 요구하는 거는 민주당 내의 후보를 먼저 뽑자. 이게 단일 후보를 뽑은 다음에 야권에서 나온 후보와 단일화하자. 이게 단일 후보입니다. 그러면 무슨 계산을 하냐면 민주당 내 후보를 먼저 뽑게 되면 민주당 지지자들은 야권하고 연대해서 단일 후보를 만들 때 자기를 지지할 거라고 하는 이러한 그 기대가 있는 거예요. 이제까지 단일화를 다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노무현 정몽준 대통령 후보도 단일화했던 거죠. 김진표, 유시민도 단일 후보를 만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민주당의 기득권이 여전히 유지가 되니 야권이나 이런 이번에 안철수, 박원순 이런 변호사 그쪽은 뭘 한 거냐면 다 자기의 기득권을 털어버리고 다 묶어서 통합으로 한 명의 후보를 뽑자. 그럼 여기 민주당은 이걸 왜 안 하려고 하냐면 민주당 후보는 지금 한 10명씩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자기들 민주당 지지하는 표가 통합으로 다 가버리면 이쪽 10명, 야권 2-3명. 그럼 민주당 지지자들이 10명으로 흩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후보가 안 될 거라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사실 국민들은 민주당 기득권 지키는 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지금은. 민주당 지지자들도 통합 후보로 만들어내면 우린 다 지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인데 당신들만 민주당 지지자들이 흩어질 것 같으니 단일 후보 만들자라고 하는 착각을 하고 있다. 국민들이 이렇게 지금 명령을 내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하라. 그러니까 당신들, 국민들이 얘기하는 건 딱 하나예요. 당신들 기득권 유지하려고 하지 마라. 이제 당신들 기득권을 보존해 줄 수 있는 그런 지지층은 더 큰 제3의 지대, 더 큰 미래의 시대 정신 쪽을 향해서 옮겨가고 있다. 이걸 봐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방송에 나갈 쯤 무렵에도 여전히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돼갖고 우당탕탕 하고 있을 거고, 그때 시간을 뭐 2주간 빼먹는 건데, 제가 정답은 이렇게 보이는 거. 지도부 당대표나 이런 한 분이 나 이거 지도부 사퇴하겠다. 너네 자꾸만 싸우면 지도부 공부가 다 필요 없다, 지금. 그리고 민주당은 더 큰 대의를 위해서 민주당 후보가 시작 안 되면 어떠냐. 그전에는 한나라당 오세훈 후보였었잖냐. 오세훈 후보보다는 민주당 소속은 아니지만 야권의 후보가 되는 게 더 낫다. 라고 하는 통 큰 결단을 해야 될 때라는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이 사실 살 길은 예. 안철수를 벤치마킹 하는 겁니다. 그냥 한 방에 예. 근데 그 당 지도부 물론이고 최고위원도 물론이고 거기 나온 모든 사람들이 그걸 할 철학과 의지와 배짱과 예. 세계관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한 방에 하는 거예요. 그냥 한 방에. 한 방에. 한 방에 그럼 민주당 예를 들어서 우리 후보 내지 않겠다. 그렇죠. 하거나 예. 아예 이번 서울시장에서는 두 가지 길이 있는 거죠. 우리 후보 내지 않겠다. 그렇죠. 라든지 아니면 지난번에 그 핸디캡을 갖고 뛰지 않았냐, 한명숙 후보가. 그렇죠. 검찰과 한나라당이 흥분하지 마세요. 아니, 내가 초대 손님 아닌가? 그게 무슨 상관이야? 충격파 컸어. 한명숙 낼 테니까 예. 박원순하고 한명숙 다니라 딱 한 방에 끝내라. 그렇죠. 그런 거죠. 그리고 여기서 10명 짜자리 궁금하지 그리고 뭐 않는데. 둘을 하는데 한명숙, 박원순 단일화 하는데 여론조사라고 뭐 누가 이런 거 하지 말고 한 방에 하라는 둘이 골방에서 쭉 의논하고 누구 정책이 더 훌륭한지. 그것도 30분 내에 딱 끝내야 돼. 앉아가지고. 30분 내요? 30분 내에. 35분 하면 안 돼. 좋아! 35분! 좋아. 쓰는 게 5분 더 써.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딱 끝내서 방에 딱 들어가자마자 기자 기다리고 네. 30분 딱 대하고 나와서 선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럼요. 이게 민주당이 앞에도 얘기했지만 노무현 룰을 코스를 따라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노무현의 성공 모델을 이제 그 안 먹혀. 이제 그렇죠. 너무 지겹고 안 먹힌다고. 그러니까 이번에 안철수 룰을 던지고 갔잖아요. 안철수. 노무현 대통령이 그렇게 한 것도 10년 전엔 감동이었지만 네. 아직까지 그 전철을 밟는다는 건 감동이 아니죠. 다 봤거든. 이제 안 돼. 그러니까 이번에는 한 방에 해야 한 방에 가야 되고.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 저는 10명,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저는 한명숙 총리가 민주당 후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민주당 후보 중에 가장 안민주당스러워. 맞아요. 그래 한명숙 후보는요. 한명숙 전 총리. 총리는 아직 후보는 한명숙 아니니까. 그냥 총리 한번 총리 영원한 총리니까 한명숙 총리는 지난 서울시장 선거에 꼭 서울시장이 되겠다라고 싸운 분이 아니고 이렇게 한나라당이 가고 이렇게 오세훈이 가는 거에 대해서 맞겠다라고 봤던 우리가 마음속에는 한명숙이 서울시장 돼 이런 거보다도 이 시대에 각하와 맞짱을 뜨고 한나라당의 저 독주로의 제동을 걸기 위한 여전사로 우리 가슴에 왔던 거죠. 그때 당시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과 청와대와 검찰의 한 작품이 된 삼각편대하고 홀로 싸운 거예요. 완전히 이게 핸디캡을 안고 싸운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때는 우리가 제대로 된 싸움을 못했다. 민주당에서 가장 민주당스럽지 않은 그리고 국민들이 일정하게 여기에도 마음에 빚이 있는 한명숙 후보를 내겠다. 그렇죠. 그리고 민주당에서 뛰는 다른 후보들 이번에는 다 물러나야 돼요. 이번에는 당신들이 정치적으로 입신양명하기 위한 이러한 여러 가지 길도 다 이해하지만 이번에는 국민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명령하고 있다. 그거를 손학규 대표가 밀어낼 수 있습니까? 힘이 당 안에서? 저는 국민을 등에 업고 나가야 된다고. 당원 당규상에는요. 공시비를 꾸려서 후보를 만들어내야 되겠죠. 근데 손 대표나 어느 최고위원 두세 명이 이번에 다 하지 말자. 한명숙 후보로 추대하고 하자. 나 이거 다 내 자리 집어 던지겠다. 그러면요 국민들이 열광하거든요. 당에서 저항을 못하죠. 그러니까 제 말은
사실은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노무현을 만들었다면 단일화 이렇게 하는 것이다. 이제 안철수가 이렇게 단일화 하는 겁니다. 라고 밖에 나와서 툭 던지고 갔어요. 이제 이대로 하면 돼요. 이걸 먼저 하는 쪽이 이기는 거죠. 이기는 겁니다. 한나라당이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걸 치고 나가야 돼. 그래서 10명, 이제 절대 못 하는데. 10명 다 털고, 예를 들어서 민주당 지도부에서 예. 우리 후보 내지 않겠다고 하거나, 진짜. 아니면 우리 한 사람만 내겠다. 예. 딱. 중간 과정 없이. 제가 요 안철수 원장님 그 사건 터지기 전에, 그 이 결단하기 전에, 지난주 방송에서 뭐라 그랬냐면, 그냥 통합 후보 받아들여라. 통합 후보 받아들이면 민주당 후보가 한 10명쯤 되거든요. 통합 후보 받아들이고, 당신들끼리 10명이서 무슨 당신들끼리 여론조사를 하든 통합 후보 받아들이고 민주당 후보는 그냥 우리끼리 합의해서 한 명 냈습니다. 이거 반칙 아니거든요. 단일 후보는 민주당만의 관심이지 국민들 관심 없습니다. 당신 단일 후보 내고 통합 후보라고 하는 범주 안에 들어가십시오. 이렇게 방법을 알려줘도 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정치인들은 뜨잖아요? 자기 욕심밖에 안 보여요. 신기하게도 다른 바보도 아니거든요. 나름대로 영리하고 똑똑한 사람들인데 자기 이익에 딱 꽂히는 순간 딴 건 못 보더라고 절대로. 근데 거기서 벗어나야지 더 큰 이익이 오는 거거든요. 그러게 말이에요. 거기서 벗어나야지. 근데 그걸 벗어난 사람이 노무현 대통령 같은 사람들이었는데. 그렇죠. 그리고 이런 거예요. 왜 그 중립지대가 그 냉각되어 있던데 용광로처럼 끓고 있다. 박원순, 안철수 이 두 분은 이 중립지대 사람들이 보기에 저분들은 서울시가 혹시 권력이 있다면 그 권력을 우리 시민들에게 돌리는 분들이구나. 저분들은 정말 서울 시민을 위해서 행정을 할 분들이고 정치를 할 분들이구나. 이런 느낌이 공감이 확 왔던 거예요. 지금 공감의 시대 아니에요? 확 왔던 거예요. 근데 민주당에서 뛰고 있는 후보들, 한나라에서 뛰고 있는 후보들은 서울시장이 자기의 정치적 더 큰 목적을 위해서 가는, 자기만 생각하는 정치인으로 딱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열광을 안 하는 거죠. 여기서 자기를 좀 이렇게 버리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버리는 선택을 한 사람들은 결코 자기 자신을 버린 사람들이 없어요. 다 국민들이 다시 언젠가 그 사람을 끄집어내거든요. 왜 이렇게 철학적인 얘기를 하지 내가? 의원님. 깜짝 놀랐어. 아니 버려야 돼. 지금 민주당은 버리는 안철수 이론이라고 하는 게 그 단일화라는 게 이거 버린 거 아니에요 자기를. 그러니까 핵심은 그겁니다. 줄기차게 주장하지만 이번 대선은 사사롭지 않은 자가 이기는 겁니다. 사사롭지 않은 자가. 안철수가 사사롭지 않으면 정수를 보여주고 떠난 거예요. 그런데 민주당은 10명이 나오잖아요. 10명이 너무나 쪼잔하고 사사롭게 보이는 겁니다. 자기들끼리 자기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 이러는 순간 죽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죽으면 지들만 죽으면 상관없지. 박원순도 끌어내리고 서울시장의 이 진보 진영의 그 상식 있고 의식 있는 시민들이 또 그러구나. 또 그런다. 또 지겠다. 이런 마음을 준단 말이죠. 그럼 포기하게 돼. 응? 그 객관적으로 얘기를 하면요. 그 박원순 변호사는 지지율이 그 인지도도 많이 높지 않고 지지율도 낮잖아요. 그리고 안철수 사퇴하고 미뤄줬다고 하지만 안철수 지지가 다 옮겨오지 않아요. 여기는요. 박원순 변호사가 서울시장이 돼야 된다든지 혹은 또 다른 분이 돼야 되려면 국민들에게 기획으로 인한 것이 아니고 정말 모든 것을 버리고 마음을 비는 순수한 감동이 계속 가야 돼요. 민주당을 지지하고 있는 분들이 비록 민주당 후보는 아니지만 민주당 후보하고 똑같구나. 오히려 더 낫구나라고 하는 감동 혹은 민주당 후보 한 명 내갖고 한명수 후보로 추대하면 한명수 후보가 될지도 몰라요 또. 그럼 민주당으로서는 좋은 거 아니에요? 이런 거를 자꾸만 기획해갖고 내가 원하는 쪽, 내가 유리한 쪽으로 몰고 가려고 하지 말고 이번엔 확 던져버리면 훅 가려고 다가 확 뜨는 거예요. 좋았어. 훅 확. 그렇죠. 훅 가려고 다가 확 뜨는 거야 이게. 확 던져버려야 되는 거야. 그렇죠. 지금 필요한 건 그거죠. 예. 어쨌든 민주당이 저것도 자기 나름대로 입속 챙기느라고 꼼수를 부리는구나라고 인지되는 순간 훅 가는 거예요. 인지됐죠 이미. 됐는데 민주당만 모르는 거예요. 여기서 스스로 살아나려면 말씀하신 대로 확 던져야 돼요. 확 던져서 쟤네가 웬일이야? 그렇지. 요 느낌이 와야 되거든. 웬일이야? 진짠가? 근데 가만 보니까 진짜 같아. 이러면 살아납니다. 그렇죠. 진짜 같은 순간 내가 살아납니다. 저쪽에 표 던졌는데 부끄럽지 않네. 쪽팔리지 않네. 그러면 총선도 살아요. 이 서울시장을 제가 민주당이 꼭 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그거 중요한 지적이에요. 서울시장을 민주당에 던지면
총선에서 민주당이 표를 받습니다. 중요한 맞아. 지적이에요. 저 때는 민주당이 던졌지. 라고 사람들이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 선거는 머리로 하는 게 아니고 진짜로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선거는 그래요. 마음을 주고 싶은 대상이 있은 다음에 논리가. 제가 다른 데서 그 얘기 했는데 그거 제 얘기 인용한 거 아니죠? 제가 하던 얘기를 의원님 또 어디가 썼겠지. 제가 항상 그게 아니고 서울시장을 이번에 던지면요. 총선에 사람들이 빚을 졌다고 생각하고. 저 맨날 하던 얘기 자기 얘기인 줄 알아요. 남의 얘기를 좋은 걸 듣고 민주당- 나면 다 자기 얘기인 줄 알아. 아니, 이 깔때기가 막 옮겨가는 거 있죠. 그래서 총선에 훨씬 싸우기가 편해지는데, 이거는 모르잖아요. 김총수가 다 그런 걸, 내가 훌륭한 거 인정을 할게요. 그러나 결정적인 단점이 있잖아요. 국회의원 안 해봤잖아요. 언론사 사주를 안 해봤잖아. 언론사 기자만 해봤어. 그런데 민주당 의원들이 왜 지금 저러고 있을까? 민주당에서 왜 이런 결단을 못하고 있을까? 95% 이상, 99%가 이 상태로 어떻게 가도 내년 총선에서 이긴다라고 하는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8개월 남았거든요. 그 안에 어떠한 변동이 있을지 몰라요. 그 안에 흐름이 어떻게 역전되고 어떠한 역풍이 볼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이번에 만약에 각하가 있는데 그렇죠. 위대하신 각하. 각하가 전지전능하신 각하. 얼마나 수많은 작전을 구사할 텐데. 그래서 민주당이 지금 저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런 거는 거꾸로 매달아도 총선에서 이긴다라고 하는 자기 착각이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게 어떤 상황에서 어떤 위기가 우리에게 닥칠지 모른다. 만약에 막 그냥 우당탕탕 하면서 총선을 혹시 뭐 단일 후보냐 뭐냐 경선에서 민주당 후보 내고 또 야권하고 단일하는데 민주당 후보가 돼. 그래서 서울시장 만약 돼. 그럼 또 무슨 생각을 하는 줄 알아요? 뭐 우당탕탕 해도 결국 민주당 찍을 수밖에 없네. 그런데 그럼 총선 가서 민주당 안 찍습니다. 그러니까 이 10명, 이 10명 각각의 분들이 훌륭한 분들도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근데 개인적으로 다 훌륭하죠. 그 개인적으로 훌륭하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들 눈에 들어오지도 않아 지금. 이 양반들은 확 던져야 돼.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사람들은 출마 선언을 할 게 아니라요. 이 사람들은 불출마 선언을 할 때예요. 거꾸로 나 하려고 그랬는데 안 나간다. 그래서 민주당에서 불출마 선언이 쫙 나와야 돼. 출마 선언 1호 했잖아요, 제가. 그래서 불출마 선언 10명이 나와야 돼, 거꾸로. 그리고 나서 한명숙이 그럼 내가 출마하겠습니다. 예. 하고 둘이 단일화 빵 해, 한 방에. 절차 필요 없고 예. 둘이 악수하고 얘기 한번 30분 정도 하다가 그러면 당신이 하시죠.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그 과정이 공개적으로 쌈박하게 일어나고 예. 그다음에 하루 이틀 사이에 우당탕탕 해고 쫙 끝내야 돼. 그 사이에 꼼수고 나발이고 이루어질 여력도 없는 사이에 그런 착각을 할 여력도 없는 사이에 상상을 할 여력도 없는 사이에 다 이루어져. 그러면 사람들이 얘네들이 왜 이러나? 얘네들이 이런 거에 10명의 후보 중에 10명 남짓의 후보 중에 정말 서울시장이 돼서 내가 시장을 이렇게 꾸려보겠다라고 좋은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다겠지만 그 중에 한두 분 정도는 언론에 따르면 내년 공천에서 좀 더 유리한 고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냥 이름을 넣는 사람들도 있어요. 라고 언론에서 얘기해요. 제 얘기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나가서 이름을 알리는 것보다도 이 시점에서 민주당을 살리고 야권을 살리고 한나라당 쪽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면서 그러나 여기에서 국민들이 우리가 너무 우리 밖으로 생기는 모습으로 보이기 때문에 나는 서울시장을 하면 누구보다 잘하겠지만 이번엔 우리 모두를 위해서 날 버리겠다 하면서 버리잖아요. 그럼 그 지역 주민들은요 다 그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표 중에요 무슨 표가 제일 무섭냐면 막 이제 우리 김원준 총수가 이렇게 훌륭한 얘기를 장하게 해놨는데 정치를 안 해보니까 이제 전문 용어가 안 튀어나오는 거거든요. 표 중에 제일 무서운 표가 전문 용어로 동정표예요. 동정표. 동정표는요, 위대한 사람한테는 동정표가 안 옵니다. 자기를 버리고, 망가지고, 모든 것을 잃은 사람한테 동정표가 오는 거거든요. 동정표는 아무도 못 꺾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가져갈 수 있는 표가 있는 거야, 지금. 이번에 민주당이 막 갖고 어렵고 막 어떻게든 서울시장 가져가요? 내년 총선에서 정봉주만 빼놓고 다 떨어진다, 씨. 이렇게 해서, 선관위 쪽에 계신 분들은 지금 방금, 정봉주 전 의원이 한 발언 있잖아요. 나 빼놓고 다 떨어져라. 이런 저주. 떨어져라가 아니죠. 떨어진다라고, 떨어질 것이다. 떨어질까? 떨어져야만 한다.
요거 선거법 저촉되는지 확인해 주시고 반드시 유권 해석을 불리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